어머니, 제가 일하는 동안 조용해 주세요. 집중이 안 되거든요. 면유를 장미래의 차가운 목소리가 70세 시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정호가 들어오는 순간 미래의 표정은 여보, 어머니께서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제가 하루 종일 옆에서 챙겨두거든요. 완벽한 면유를 연기였죠. 그런데 이 모든 순간이 소녀 소율의 휴대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라면 하나로 끼니를 떼어는 모습,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하시는 모습, 그리고 아빠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까지. 며칠 후 소율이 아버지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정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빠, 이거 좀 봐주세요. 왜 이런 식이에요? 화면수에서 펼쳐진 진실 앞에서 정우의 분노가 폭발했는데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정우 45세, 20년째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장이었죠.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는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거든요. 어머니 박순희는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새벽잠이 없으셨어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뭔가 생각에 잠겨 계셨죠. 정우가 거실로 나오자 순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아, 오늘도 일찍 나간 이네 어머니.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몸조리 잘 하시고 계세요. 정호의 아내 장미래가 부엌에서 나타났습니다. 42세의 미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집에서 재택 근무를 했죠. 여보, 아침 준비했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미래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정우가 보기에는 완벽한 면을 이었어요.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는 모습이 고마웠거든요. 미래야, 고마워. 어머니 부탁해. 오늘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걱정 마세요. 여보, 제가 잘 모실게요. 미래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호는 안심하며 출근 준비를 마쳤죠. 고등학교 3학년인 딸 소율이로 일찍 일어나 온라인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17세의 소율은 예리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였어요. 아빠 다녀오세요.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래, 소율아 공부 열심히 해. 할머니가 소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우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직후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미래의 얼굴에서 따뜻한 미소가 사라졌거든요. 차가운 표정으로 변한 미래가 순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가 있어요. 조용히 지내주세요. 순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정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아, 그래, 알겠다. 미안하구나. 미래는 대답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순희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5년 전 남편을 잊고 혼자 지내던 순희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미래가 자청해서 모시겠다고 했었죠. 처음에는 정말 잘해줬어요. 하지만 언제부터 인가 정호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층에 사는 최근수는 68세의 활발한 할머니였습니다. 30년간 같은 아파트에 살며 순이와 절친한 사이가 되었죠. 이나라 침금순이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저 집에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금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 순이 집에서는 항상 화목한 대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미래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금수는 고개를 겨우 등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런 식으로 말하나.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순이는 거실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변한 지 몇 달치였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되셨어요. 정호 앞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거든요. 하지만 정호가 없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이 별로 없었습니다. 미래가 자신의 것만 준비해 뒀거든요. 할 수 없이 찬밥에 김치만 얹어서 드셨죠. 당뇨가 있으셔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미래는 작업실에서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며 순이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순이가 화장실 가는 소리만 나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래가 작업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빨래 좀 깨켜주세요.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요.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빨래까지 해야 한다는지.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알겠다, 며느리야. 순이는 베란다로 나가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위층 금순이 또다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순이가 혼자서 많은 양의 빨래를 개고 계셨거든요. 저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신데 왜 혼자서 빨래를 다 하고 계시지? 며느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금수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호가 집에 돌아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미래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어요.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말이죠. 여보 일찍 오셨네요. 어머니께서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식사도 잘 챙겨드리고 빨래도 함께 했답니다. 정호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우리 미래가 어머니를 잘 모셔주는구나. 정말 고마워,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순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았어요. 그래, 며느리가 잘해준다. 하지만 순이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정호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자세히 살펴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미래는 완벽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드시기 편하게 반찬 잘라드릴까요? 당뇨에 좋은 나물 많이 드세요. 정호는 아내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어요. 미래야, 정말 고마워. 어머니를 이렇게 잘 돌봐줘서. 하지만 순이의 그릇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양의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래가 일부러 적게 준 것이었죠. 식사 후 정호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었습니다. 미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순이에게 시켜 슉 했어요. 어머니 설거지 좀 부탁드려요.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일해야 해서요. 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픈 손목으로 그릇을 닦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금수는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아래증을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순이가 요즘 베란다에도 잘 안 나오고 인사할 때도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 혹시 며느리가 잘못되어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섣불린 아설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 정우 앞에서는 그렇게 다정한데 혼자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차가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이는 자신을 탓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금순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매일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며 아래층을 관찰하게 되었거든요. 순이의 모습이 예전과 너무 달랐어요. 활발하고 명랑했던 친구가 점점 위축되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나도 금수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미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하는 동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집중이 안 되거든요.
목소리가 차갑고 명령주였어요. 금수는 깜짝 놀랐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런 식으로 말해도 되나? 평소 순이가 자랑하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금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순이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순이야, 나 금순이야.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하지만 문을 연 건 미래였습니다. 아, 금순 할머니시네요. 어머니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면회를 자제해 달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미래의 대답은 능숙했지만 금수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순이가 그렇게 아픈 건 아니잖아. 잠깐만 봐도 안 될까? 죄송해요. 정말 컨디션이 안 좋으셨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미래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금순아, 그건 언니 순이가 거실에서 나오려 했지만 미래가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쉬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수는 순이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유해 있었고 표정도 어둡더라고요. 순이야 괜찮니? 얼굴이 많이 마는 것 같은데 괜찮다. 금순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순이의 대답이 힘없었습니다. 평소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금수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몸 좀 나아지면 연락해. 너무 걱정된다. 금순이 돌아가 놓고 미래는 순이를 째려봤어요. 어머니 앞으로 이유들이 찾아와도 만나지 마세요. 괜한 오해만 생겨요. 순이는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순이는 오랜 친구인데 친구든 뭐든 상관없어요. 제가 어머니 건강 관리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미래의 말투가 점점 강해졌어요. 순이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금수는 집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순이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 며느리 태도도 이상하고 금수는 다른 이유들에게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래층 박씨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박씨, 혹시 순이 내 집에서 이상한 거 느낀 적 없어? 아, 금순 씨, 사실 저도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요즘 순이 할머니가 베란다에도 잘 안 나오시고, 그리고 가끔 며느리 목소리가 좀 날카롭게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박 씨의 증언으로 금순의 의심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이후들 사이에서도 순이 내 집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옆집 김 씨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 순이 할머니 목소리를 잘 못 들어서 안부가 궁금했어요. 예전에는 매일 베란다에서 인사하고 했는데 오후 늦게 정우가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거였어. 미래는 재빨리 완벽한 면으로 변신했습니다. 여보, 일찍 오셨네요. 어머니께서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서 일찍 주무시라고 했어요. 정우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뭐가 문제인가요? 별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잘 돌봐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미래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정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어머니 뵙고 갈게요. 정호가 순이 방으로 갔을 때 순이는 일찍 주무시고 계셨어요. 실제로는 미래가 일찍 들어가라고 해서 그런 거였지만요. 정호는 어머니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미래의 어머니가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 혹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보.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며칠 더 지켜보고 안 좋으면 병원 가져가 갈게요. 정호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미래가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금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순이 생각이 계속 났어. 3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인데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일은 꼭 정우한테 직접 말해야겠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해. 금수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정우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비상 연락망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해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순이를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금수는 정호가 출근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평소 정호가 7시 30분경에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호야, 잠깐만. 금순이 정호를 불러 세웠어요. 금수 할머니. 안녕하세요. 급한 일이 있으신가요? 정호는 시간에 쫓기고 있었지만 예상 멈춰섰습니다. 내 어머니 일로 할 말이 있어. 시간 날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어머니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정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저녁에 시간 되면 연락해. 정호는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궁금했어. 하지만 출근 시간이 늦어서 자세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에 연락드릴게요. 정호가 떠나면 금수는 결심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꼭 모든 걸 말하겠다. 순이를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금수는 하루 종일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정우가 믿어줄지도 걱정되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인 소희는 온라인 수업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서 수업을 들을 때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를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냈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나도 소희는 자신의 방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수학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의 설명이 지루해서 잠깐 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가 클라이언트랑 통화하는 동안 조용히 해주세요. 중요한 일이거든요. 소유를 고개를 겨우 등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짜증스러운 톤이었거든요. 할머니가 뭔가 잘못하신 건가? 소유를 헤드폰을 벗고 귀를 기울였어요. 할머니의 대답이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알겠다, 미래야. 조심할게. 점심시간이 되어 소유를 부엌으로 나왔어요. 그때 할머니가 혼자 라면을 끓이고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 라면 드세요? 엄마가 점심 안 해주셨어요? 소희라 할머니가 라면에 먹고 싶어서 그래. 너는 냉장고에 도시락 있으니까 그거 데워 먹어. 하지만 소유를 이상했어요. 할머니는 평생 라면에 싫어하셨거든요. 나트륨이 많다며 절대 드시지 않던 분이었어요. 할머니 평소에 라면에 안 드시잖아요. 몸에 안 좋다고 하시면서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손 옆에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오늘은 먹고 싶어서 그래. 별거 아니야. 소유를 할머니의 어색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할머니 드시는 라면에 보니 물도 많고 면도 퍼져 있었어요. 제대로 끓인 게 아니라 급하게 대충 만든 것 같았습니다. 소유를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엄마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도시락은 있었지만 할머니 것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갔지? 할머니, 엄마는 어디 계세요? 작업실에서 일하고 있어. 중요한 통화라고 하더라. 소유를 작업실 쪽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 점심은 누가 챙겨드리는 거지? 오후에 소유를 간식을 먹으러 부엌이 나왔을 때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손목 아프시잖아요. 괜찮다, 소유를 할 수 있어. 하지만 순이의 손목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관절염 때문에 아프신 건데 억지로 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소유를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왜 할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하고 계시지? 엄마는 뭐 하는 거야? 소유를 작업실 근처에서 들리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봤어요. 클라이언트와의 통화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말이에요.
저녁 무렵 아빠가 퇴근했습니다. 그러자 엄마의 태도가 여보, 오늘 어머니께서 많이 피곤해 하셔서 일찍 주무시게 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옆에서 챙겨드렸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소유를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하루 종일 할머니를 챙겼다고 거짓말이었어요. 엄마는 작업실에서 이만했거든요. 아빠는 엄마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신가? 병원에 가봐야 하나? 많이 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소유를 충격받았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할머니를 전혀 챙기지 않았는다 말이에요. 그날 밤 소유를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낮에 본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라면을 드시는 초라한 모습, 혼자 설거지하시는 외로운 뒷모습,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돌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소유를 의도적으로 할머니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간중간 몰래 거실을 지켜봤어요. 아빠가 출근한 후 엄마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하는 동안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집중이 안 되거든요. 엄마의 목소리가 차갑고 명령주였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소유를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할머니한테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할머니는 환자신데, 치매도 있으시고 당뇨도 있으신데 왜 저렇게 돼야지? 소유를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아빠 앞에서는 완벽한 면을 인척하면서 뒤에서는 할머니를 홀대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식사만 준비하고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또 다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소유를 참을 수 없어서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할머니, 제가 점심 만들어 드릴게요. 라면 말고 제대로 된 식사하세요. 고맙다, 소희라. 하지만 괜찮다. 할머니는 소유를 깨치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소유를 부엌에서 간단한 반찬과 밥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것도 고마워하셔야 하나. 가족인데 그때 엄마가 작업실에서 나왔습니다. 소희라, 뭐하고 있니? 할머니 점심에 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 어머니께서 드시겠다고 해서 엄마의 대답이 무성의했어요. 할머니가 먹겠다고 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안 해줘서 굽고 계신 거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소일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상황을 아빠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아빠가 믿어줄까? 엄마는 아빠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 증거가 필요해. 그날 오후 소일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몰래 녹화를 해서 증거를 수집하기로 한 거예요. 마침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온라인 수업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기회였어요. 소일은 휴대폰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아빠에게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어요. 할머니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치매 전문의 한민호 선생님이 정기 방문 진료를 왔습니다. 50세의 한 선생님은 10년 넘게 순위를 담당해온 주치의였어요. 따뜻하고 세심한 성격으로 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한 선생님이 순이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난달보다 체중이 5kg이나 빠져 있었거든요, 어머님. 체중이 많이 줄으셨네요. 식사는 잘하고 계신가요? 한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미래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다만 당뇨도 있으시고 해서 식단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의사가 권한대로요. 하지만 한 선생님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식단 조절을 해도 이렇게 급격히 체중이 줄 이유는 없었거든요. 어머님 하루에 몇 끼 정도 드세요. 식욕은 어떠시고요? 순이가 대답하려는 순간 미래가 끼어들었습니다. 하루 3끼 잘 드세요. 간식도 적당히 드시고요. 식욕도 나쁘지 않으세요. 한 선생님은 순이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는 없으신가요? 요즘 많이 위축되어 보이시는데요. 순이가 입을 열려고 했을 때 미래가 또 다시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어머님께서 평소보다 더 밝으세요. 제가 항상 옆에서 챙기고 있거든요. 대화하고 산책도 함께 하고요. 한 선생님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보호자가 환자 대신 너무 많이 대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순이의 표정과 미래의 말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잠깐 혈압 좀 재보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릴 것도 있고요. 한 선생님이 순이를 별도 공간으로 데려갔어요. 미래는 불안했지만 따라올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집에서 식사는 정말 잘하고 계신가요? 한 선생님의 다정한 목소리에 순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며느리가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먹고 있어요. 한 선생님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어떤 걸 드세요? 라면이나 찬밥으로 때울 때가 많아요. 며느리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요. 순이의 고백에 한 선생님은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안 됩니다. 당뇨 환자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해요. 알아요. 선생님,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며느리도 일이 있으니까 한 선생님은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하면 가정이 깨질까 봐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힘들 텐데 한 선생님은 안타까웠지만 환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면 꼭 말씀하세요. 검진이 끝난 후 한 선생님이 미래와 면담을 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예전보다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특히 영양 상태가 걱정되네요. 미래는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저는 잘 챙겨드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나요? 식사를 더 신경 써주세요. 치매 환자에게는 영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어요. 한 선생님이 떠난 후 미래는 불안했어요. 의사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혹시 순이가 뭔가 말한 건 아닐까? 같은 시간 금수는 정호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녁에 아파트 단지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정호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궁금했거든요. 금수는 할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정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금수는 신중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호야, 내 어머니 상황을 좀 알아봐야겠어. 지영이가 어머니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말이야. 정호는 의아해했습니다. 미래가요? 미래는 어머니를 정말 잘 모시고 있는데요. 매일 약도 챙겨드리고 식사도 잘해드리고 금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보는 것과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어. 내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야이셨어. 그리고 예전처럼 활기차지도 않고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금수는 할머니, 우리 미래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머니를 정말 잘 모셔드리고 있어요. 금수는 더욱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호야, 내가 매일 베란다에서 지켜보는데 순이가 예전 같지 않아. 그리고 며느리 목소리도 이상하고 평소와 완전히 다르더라. 정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매일 저한테 어머니 안부도 전해주고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이때 아파트 다른 이유 박 씨도 나타났습니다. 금순이 미리 연락해서 부른 것이었죠. 정우 씨, 저도 증언할 게 있어요. 제가 직접 본 일들이거든요. 정우는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 씨, 무슨 일을 보셨다는 거예요? 박 씨는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말했습니다. 면을 입은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혼자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도 봤고요. 정호는 점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지 모르잖아요. 어머니께서 가만히 계시기 답답해서 하실 수도 있고 금수는 답답해하며 말했어. 정호야, 내 어머니가 병원에서 태어난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마르시었는지 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정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많이 마르신 것 같기는 했죠. 그런데 그건 병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혹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을 텐데요. 금수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정호야. 내 어머니는 내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가정이 깨질까봐 참고 계신 거야. 정호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너무 미안하고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금수는 제안했습니다. 하루 출근하는 척하고 집에 숨어서 지켜보면 어떨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확인해 봐. 정호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어머니 표정이 예전만큼 밝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미래가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도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하지만 만약 이게 오해라면 어머니와 미래한테 모두 미안한 일이 될 것 같아서 소율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빠가 골프를 나간 후가 완벽한 기회였어요. 엄마는 평소보다 더 노골적으로 할머니를 대할 것 같았거든요. 소율은 휴대폰을 준비하고 녹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실이 잘 보이는 위치에서 몰래 촬영하기로 한 거예요. 아빠가 나간 지 30분 후 예상한 대로 엄마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집 청소 좀 해주세요.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순이는 당황했어요.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청소까지 해야 한다니 미래야 몸이 아직 좀 불편한데. 그럼 조금씩이라도 해주세요. 먼지 쌓이면 저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소율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차가운 목소리와 할머니의 위축된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70세 노인이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데 저런 자세로 청소를 해야 한다니. 1시간 후 할머니가 어지러워하시며 주저앉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혈당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작업실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일어나서 의자에 앉아 쉬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소율은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증거를 위해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율이 가장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실히 보고 싶었거든요. 예상대로 엄마는 자신의 식사만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시다가 한숨을 쉬셨어요. 먹을 만한 반찬이 거의 없었거든요. 할 수 없이 할머니는 또 다시 라면에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율은 이 모습도 빠지면 없이 녹화했어요. 70세 치매 환자가 라면으로 끼니를 떼어는 모습, 며느리는 작업실에서 혼자 맛있는 도시락을 먹는 모습, 대조가 너무 극명했습니다.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돌리자 엄마가 작업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세탁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손빨래로 해주세요. 네, 손빨래요?
세탁기가 있는데 굳이 저희라는 데 방해되거든요. 손빨래가 더 깨끗하기도 하고요. 소율은 믿을 수 없었어. 70세 할머니한테 손빨래를 시키다니 관절염이 있으셔서 찬물에 손을 담그면 아프실 텐데 할머니는 할 말을 잃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장면도 소율의 휴대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손빨래를 하시는 동안 엄마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이런 대조적인 모습도 소율은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할머니의 고대 모습과 엄마의 여유로운 모습이 한 화면에 담겼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오후 4시경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어지러워서 벽에 기대시는 모습을 엄마가 봤어요. 하지만 엄마는 도와드리기는 커녕 짜증스러운 표정만 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율이 먼저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괜찮다. 소율아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할머니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율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때 엄마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좀 쉬시죠. 하지만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없었어요.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습니다. 소율은 이 모든 장면을 다각도로 촬영했습니다. 엄마의 무관심한 태도,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표정, 그리고 자신이 할머니를 부축하는 모습까지 이 영상 들이면 아빠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더욱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몰래 당뇨약을 반으로 쪼개 복용하시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할머니 왜 약을 반으로 쪼개서 드세요? 소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소율아, 약이 떨어져 가는데 며느리한테 말하기가. 그래서 소율은 충격받았어요. 할머니가 약값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화장품이나 옷은 거래김 없이 사면서 할머니 약값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아빠한테 말씀드려요. 약은 꼭 제대로 드셔야 해. 아니다. 소율아, 아빠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할머니의 말에 소율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가 골프에서 돌아왔을 때도 엄마는 또 다시 완벽한 연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께서 집 정리도 도와주시고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일이 좀 많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율은 이 거짓말도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할머니를 부려먹은 거였는데 아빠는 엄마의 말을 믿고 할머니께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몸 안 좋으신데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아들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할머니는 아들 앞에서도 진실을 말씀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소율은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했습니다. 총 2시간 분량의 영상이 있었어요.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 할머니의 고된 하루, 그리고 아빠 앞에서의 거짓말까지 모든 증거가 갖춰진 거죠. 하지만 아빠에게 보여주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족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소율은 위층 금순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할머니를 걱정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금순 할머니와 상의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소율은 금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희 할머니 일로 상의들에게 있어요. 금순은 소율을 반겨마셨어요. 그래 소율아, 무슨 일이니? 소율은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금순은 영상을 보며 분노했어요. 이게 뭐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소율아, 이걸 내 아빠한테 당장 보여줘야 해. 하지만 소율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가족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빠가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금수는 소율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소율아, 이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이야. 내 할머니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말해야 해. 금순의 말에 소율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빠에게 모든 걸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소율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아빠가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는 작업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일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아빠 잠깐 시간 있으세요? 할머니 일로 보여드리게 있어요. 정우는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소율아, 무슨 일이니? 소율은 휴대폰을 꺼내 토요일에 촬영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아빠, 이거 좀 봐주세요. 화면에 나타난 건 엄마가 할머니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청소를 시키는 모습이었어요. 정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소율아, 이건 언제 촬영한 건 이 토요일에 아빠가 골프 가신 후에요. 매일 이런 식이에요.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 라면으로 끼니를 떼어는 모습, 손빨래를 하시는 모습이 차례로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할머니가 당뇨약을 반으로 쪼개서 드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아빠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세요? 엄마는 아빠 앞에서만 좋은 면을 인척해요. 소율의 말에 정호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미래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호는 영상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점점 말수가 작아지시고 웃음이 사라져가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었구나. 이때 마침 금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소율이 미리 연락드린 거였어요. 정우야, 소율이가 영상 보여줬니? 네, 금순 할머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금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 싶었거든. 순이가 예전 같지 않더라. 금수는 정호에게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베란다에서 들리는 미래의 차가운 목소리, 순이의 위축된 모습, 그리고 다른 이웃들도 느꼈던 이상함까지 말이죠. 정호는 영상을 다시 보며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가 많이 마르신 것도, 표정이 어두워진 것도 모두 이 때문이었구나. 미래가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고 있었는데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율이 조심스럽게 물었어. 정호는 분노와 자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자신이 믿고 있던 완벽한 가정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정호는 작업실에 있는 미래를 불렀어요. 미래야, 잠깐 나와봐. 우리 얘기 좀 하자. 미래가 나오자 정호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미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화면에는 자신이 순이에게 차갑게 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여보, 이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오해 내가 직접 봤는데 무슨 오해야?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가 무릎 꿇고 바닥 닿는 게 오해야? 라면으로 끼니 때우시는 게 오해야? 미래는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 여보,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도와주신다고 내가 시킨 거잖아. 정우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미래는 계속해서 발뺌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억지로 시킨 적 없어요. 하지만 영상은 모든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미래가 명령주로 일을 시키는 모습, 순이가 위축되어 따르는 모습까지 말이죠. 정호는 영상 속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시면 사셨구나. 금순이 끼어들었습니다. 미래야, 이제 그만해. 영상에 다 나와 있자니. 내가 순이를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 봤어. 미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상이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이때 순이가 소음을 듣고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 정호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의 야위 모습과 지친 표정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어머니, 제가 모든 걸 알았어요. 미래가 어머니를 어떻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었거든요. 아들아, 그건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계시면서 정우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아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그리고 며느리도 나름대로 힘들 텐데, 순이는 여전히 미래를 감사려 했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정우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순이의 말에 정우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데 미래는 뭘 한 거야? 미래는 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순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일어나거라, 미래야.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니? 하지만 정호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미래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한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소요일도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 약도 아껴줘 드시고 계셨어요. 미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정말 미안.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였어. 하지만 정호는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어? 우리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금순도 정호의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 정호,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미래는 필사적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정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날 밤 정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정호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회사에 연락해서 반차를 냈습니다.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했거든요. 미래는 평소처럼 완벽한 면유를 연기를 하려 했지만 정호는 차갑게 되었어요. 미래야, 오늘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미래는 불안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정호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았거든요. 여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정호는 어젯밤 내내 고민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가족의 신뢰,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말이죠. 먼저 한민호 의사에게 선생님, 급하게 어머니 상태 검진 부탁드려요. 집에서 상황이 좀 복잡해져서요. 한 선생님은 곧바로 달려왔어요. 며칠 전 진료 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세요? 산 선생님이 순이를 자세히 검진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아지셨네. 영양실조 증상이 보이고 스트레스 지수도 매우 높습니다. 이대로 가면 치매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어요. 정호는 충격받았어요. 영양실조요? 어머니가 영양실조라고요? 네, 체중도 많이 줄으셨고 혈액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아요.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미래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게 없는데요. 제가 매일 챙겨드렸는데, 하지만 한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검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어요. 환자분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 선생님은 정우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혈당 수치도 불안정하고 근육량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정호는 어제 본 영상들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던 모습,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하시던 모습. 선생님,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치매가 급속히 진행되고 합병증도 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영양 공급과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합니다.
한 선생님이 떠난 후 정호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금순 할머니도 함께 참석했어요. 이제 모든 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가 된 거죠.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미래가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줄 전혀 몰랐어요. 순이는 아들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정호는 자척했어요. 그래도 눈치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마르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소율이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미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잘 모시려고 했는데 점점 밀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어머니께 화풀이를 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금순이 미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래야, 스트레스가 이유가 될 수는 없어. 순이는 내 어머니기도 하거든. 그리고 환자의 시기도 하고 미래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정호는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래야, 나는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한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어. 미래는 깜짝 놀랐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래, 신뢰가 깨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워. 순이는 아들의 결정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니? 며느리가 잘못을 인정했지 않니? 하지만 정호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저는 미래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대한 사람과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겠어요. 소요도 아빠의 편을 들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요. 이런 일이 또 생길까봐 무서워요. 미래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어요. 특히 의사가 말한 영양실조와 스트레스 진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이 정도로 나빠질 때까지 방치한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미래의 부모인 이미순과 장철수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딸의 상황을 듣고 달려온 거였어요. 정호야, 우리 딸이 정말 잘못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용서해 줄 수 없을까? 미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지만 정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신뢰가 완전히 깨졌거든요. 미래 아버지도 나섰어요. 정호야, 우리가 미래를 다시 교육시킬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 하지만 정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넘은 일이었거든요. 금순이 조언했습니다. 정호야, 내 결정을 존중해. 하지만 이혼 절차는 신중하게 해. 순이를 위해서도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거든.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를 우선으로 생각하겠어요. 미래의 부모도 연락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딸의 잘못을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정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미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였거든요. 며칠 후 정호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 수 있는 새 집을 구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어머니가 생활하기 편한 곳이었어요. 병원과도 가까고 금순 할머니 집과도 멀지 않은 곳으로 골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새로 시작해봐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어요. 순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진짜 갈아챘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챙기겠어요. 소희도 새 출발을 다짐했어요. 아빠, 할머니,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할머니 많이 도와드릴게요.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재산 분할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했지만 정호의 마음은 돌릴 수 없었어요. 이혼이 성사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서 재택 근무를 늘리고 어머니를 직접 돌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렸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오늘 약은 드셨죠? 혈당 체크도 해야 하고 순이는 아들의 정성스러운 돌보에 감동했어요. 그래 아들아,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한민호 의사의 정기 검진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체중도 늘고 혈색도 좋아지고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치료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정호는 기뻤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 앞으로도 더 잘 챙기겠어요. 한 선생님은 정호의 변화에도 놀랐어요. 정호 씨도 정말 달라지셨네요.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이 전문 간병사 못지않아요.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소율이도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순융이 끝난 후에는 할머니와 함께 옛날 앨범을 정리하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아, 그건 내 아빠가 어렸을 때야. 정말 개구쟁이였지. 소율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소율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지만 할머니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걱정되었어요. 할머니, 제가 대학 가면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괜찮다, 소율아.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할머니한테는 가장 기쁜 일이야. 금순 할머니도 자주 찾아와서 순이의 회복을 지켜봤습니다. 순이야,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 그럼 금순아, 아들이 이렇게 잘 돌봐주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지. 두 할머니는 다시 예전처럼 베란다에서 인사하며 안부를 나누었어요. 이웃들도 순이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순이 할머니 요즘 정말 밝아지셨네요. 아들분이 잘 모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한 선생님도 가끔 안부차 들렸습니다. 어머님 건강 상태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가족의 돌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이는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치매 진행도 현저히 늦춰져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선생님은 정호에게 조언했어요.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 어머님께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정호도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퇴근 후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대화하는 시간이 행복했거든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몸은 괜찮으시고 좋았다 아들아. 금순이도 왔다 갔고 소율이도 같이 산책했어.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정호는 어머니와 함께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호는 어머니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어머니,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말이에요. 순이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들아. 가족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사람들이지.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것이 가족이야. 정우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는 그동안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미래와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것은 안타까웠지만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었죠. 순이의 71세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정우와 소율은 정성스럽게 생신상을 차렸어요. 금순 할머니와 한민호 의사도 초대받아 함께 생신을 축하했습니다. 순이야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어머님 상태가 정말 좋아지셨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지내시면 더욱 건강해지실 거예요. 생신상에는 순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정우가 직접 만든 미역국, 소율이 준비한 나물들, 그리고
당뇨에 좋은 특별 케이크까지 어머니 71세 생신을 축하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고맙다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생신 선물로 정호는 어머니께 새 옷을 선물했어요. 소율은 직접 만든 사진차를 드렸죠. 가족의 추억이 담긴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생신상을 받으며 순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자신이 이렇게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호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어머니 생신을 맞아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어머니의 웃음소리를 듣고 건강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겠다. 몇 달 후 정호는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순이가 젊었을 때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었죠. 어머니의 건강 상태도 좋아졌고 의사의 허락도 받았거든요. 어머니 제주도 어떠세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예쁘죠. 정말 좋다. 아들, 이렇게 너와 함께 여행 올 수 있을 줄 몰랐어. 꿈만 같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은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정호는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짜 효도였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모자의 행복한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산책하며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시장을 보러 다니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죠. 소유도 대학에 합격한 후 더욱 할머니와 가까워졌어요. 소유는 간호학과에 진학해서 나중에 할머니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어. 금순과 한 선생님도 가끔 찾아와 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보기 좋네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보여요. 정호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함을 느꼈어. 어떤 날 저녁 정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순이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들, 엄마도 내가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정말 행복하다. 우리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지내자. 정호는 어머니를 꼬자가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실게요. 그날 밤 정호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효도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함께하는 순간, 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는 것이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진정한 가족에는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